첫 번째 경기 센트럴 코스트 대 뉴캐슬 제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4-3-3 전형으로 안정적인 선수비 후역습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 쿠올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맥카몬트의 침투 타이밍이 맞물리며 빠른 전환 공격이 팀의 핵심 루트다. 브란트만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탈압박 이후 곧바로 전방으로 연결하는 패스로 리듬을 만든다. 라인 간격이 촘촘해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고 수비 블록 유지 능력도 안정적이다. 특히 후반에도 속도를 유지하며 역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경기 운영이 돋보인다. 뉴캐슬은 4-4-2 전형으로 점유율은 높지만 전환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다. 로즈는 전방 압박에 적극적이지만 복귀 속도가 느려 수비 밸런스가 흔들린다. 미즈누마는 연계는 안정적이나 속도전 대응이 부족해 역습에 취약하다. 그로조스는 중원에서 볼 전개를 시도하지만 템포 조절이 어긋나 공격 흐름이 자주 끊긴다. 특히 수비 라인이 높을 때 뒷공간 노출이 잦아 쿠올 같은 빠른 자원에게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센트럴 코스트는 빠른 전환과 공격 효율을 기반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반면 뉴캐슬 제츠는 전환 대응이 늦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쿠올과 맥카몬트의 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지면 뉴캐슬은 대응할 여지가 적다. 결국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센트럴 코스트가 경기 주도권을 잡으며 승리를 이끌 전망이다. 두 번째 경기 도야마 대 사포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야마는 4-4-2 전형으로 투톱을 중심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간다. 우스이는 전방에서 강한 압박으로 상대 라인을 흔들며 타카하시가 중원과의 연계를 완성한다. 우에다는 빌드업의 중심으로 세컨드볼 회수와 템포 조율을 동시에 책임진다. 홈에서는 라인을 높이며 적극적인 템포 전환으로 공격적으로 나선다. 양 측면의 풀백 오버래핑이 활발해 하프스페이스 공략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다. 사포로는 4-4-2 전형으로 측면 전환이 강점이지만 장거리 이동에 따른 체력 부담이 크다. 아마도 바카요코는 전방에서 탈압박에 능하지만 수비 복귀 속도는 다소 느리다. 다나카는 템포 조절이 좋지만 체력 저하 시 패스질이 떨어진다. 미야자와는 공격적 성향이 강해 전환 시 하프스페이스에 공백이 생긴다. 원정에서는 후반 집중력 저하로 라인 유지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도야마는 강등권 탈출 의지 속에 홈에서 강한 압박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사포로는 장거리 이동으로 체력 저하가 불가피하며 후반 라인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공격적인 초반 압박과 중거리 시도로 도야마가 주도권을 잡는 그림이 유력하다. 결국 홈의 에너지와 압박 완성도로 도야마가 승리 흐름을 만들 전망이다. 세 번째 경기 이마바리 대 야마구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마바리는 3-4-3 전형으로 짧은 패스 빌드업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병행한다. 인디우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결정력이 탁월하며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가토는 중원에서 세컨드볼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며 압박 회피 능력도 안정적이다. 아라이는 좌측 윙백으로 넓은 폭을 활용해 오버래핑 타이밍이 예리하다. 이마바리는 전체 간격이 일정해 공격 템포 유지와 수비 전환 모두 안정된 흐름을 보인다. 야마구치는 4-4-2 전형으로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아리타는 전방에서 활발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라인 간격이 벌어진다. 노요리는 빌드업을 주도하지만 압박에 쉽게 흔들리며 패스 실수가 잦다. 미사와는 전진 성향이 강해 후방 커버가 늦고 측면 공간이 자주 열린다. 포백 라인이 일정하지 않아 하프스페이스 침투 대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마바리는 인디우와 아라이의 연계를 통해 공격의 속도와 리듬을 모두 잡을 것이다. 야마구치는 수비 간격 유지 실패로 경기 내내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완성도와 세컨드볼 대처 모두에서 이마바리가 한 수위다. 결국 홈의 안정감과 공격 효율성을 앞세운 이마바리가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네 번째 경기 야마가타 대 구마모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야마가타는 4-3-3 전형으로 압박과 점유의 밸런스를 완벽히 맞추고 있다. 기사로가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주도하며 팀의 공격 템포를 이끈다. 사카모토는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들며 빠른 전환으로 공격의 흐름을 주도한다. 타카에는 중원에서 전방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잡으며 리듬을 안정시킨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를 높여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상대를 몰아붙인다. 구마모토는 3-3-1-3 전형으로 빌드업 중심 전술을 펼치지만 압박 대응력이 약하다. 시오하마는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 시 실수가 잦다. 와타나베는 전방에서 활발하지만 높은 라인을 뚫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가미무라는 측면 폭을 넓히지만 복귀 타이밍이 늦어 하프스페이스가 자주 열린다.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전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야마가타는 강한 전방 압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구마모토는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많고 압박 저항력이 낮아 공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 전환 속도와 결정력 모두에서 야마가타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결국 홈에서 압박 완성도를 앞세운 야마가타가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오이타 대 센다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이타는 3-1-4-2 전형으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구조적 한계가 있다. 노무라는 중원에서 전환 템포를 조율하지만 커버 범위가 넓어질수록 불안정하다.
사카키바라는 전진성은 좋으나 수비 부담이 커 윙백 뒤 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3백이 좌우로 벌어지는 순간 측면 커버가 늦어 실점 위험이 커진다. 결국 라인 간격 유지보다는 수비 블록 유지에 급급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베갈타 센다이는 4-4-2 전형으로 공수 간격이 촘촘하고 조직력이 뛰어나다. 아라키는 전방 압박과 연계 모두 활발하며 타케다는 중원에서 템포를 잡는다. 마세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으로 풀백과 연계를 이어가며 공격 루트를 넓힌다. 좌우 풀백의 전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효과적으로 침투하며 공격 전개 속도를 높인다. 수비 전환 시에도 간격이 유지돼 역습 차단이 빠르다. 이 경기는 전술 상성 차이가 뚜렷한 매치업이다. 오이타의 3백은 측면 커버 문제로 인해 수비 폭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베갈타 센다이는 측면 압박과 공격 템포 조절 모두에서 완성도가 높다. 결국 조직력과 밸런스에서 앞선 베갈타 센다이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6번째 경기 쇼난 대 교토상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쇼난은 3-1-4-2 전형으로 수비 중심 전술을 구사하지만 라인 유지가 불안하다. 오다는 전방 압박은 활발하지만 복귀 속도가 느려 하프 스페이스가 자주 열린다. 스즈키는 피지컬은 좋지만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 뒷공간을 내준다. 오노세는 전환 패스를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에 자주 끊기며 템포가 느려진다. 결국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후반 실점률이 높아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교토 포플상가는 4-3-3 전형으로 공격과 전환의 밸런스가 완벽하다. 라파엘 엘리아스는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하라는 빠른 드리블과 컷백으로 측면에서 결정적 찬스를 만든다. 타케다는 중원에서 템포를 잡으며 압박 회피와 패스 타이밍 모두 안정적이다. 측면과 중앙 간격을 좁혀 들어가며 유기적인 공격 흐름을 유지한다. 교토 포플상가는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리듬이 쇼난보다 한 수 위다. 쇼난은 3백 간격이 불안정해 교토의 빠른 전환 플레이를 버티기 어렵다. 라파엘 엘리아스의 포스트 플레이와 하라의 침투가 공격의 핵심이 될 것이다. 결국 교토 포플상가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